예, 김동섭 전략가 만나기 전에 지수 한번 흐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매도 한 달 반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5월 3일 날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초반 흐름은 얌전했는데 낙폭을 꽤 밀었다가요. 1% 넘게 밀었다가 지금은 또 조금 들어올리면서 3,099, 코스피는 코스닥은 963선에서 움직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매도 관련된 얘기가 이제 정부 발가 났고요. 그 영향이 오늘 좀 뭐 있는 걸까요? 시장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 먼저 예. 하죠. 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아시겠지만 게임스탑의 문제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결론적으로 게임스탑은 주가를 70% 반납했죠. 반납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그러나요? 약 3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는데 손실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하는 것은 지지를 하되 참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에는 개미들이 무덤으로 끝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책임져 주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라붙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물량을 받아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슈가 정말 빠르게 끝났어요. 약 3일 정도로 끝내버렸고 시장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면 실적과 지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게임스탑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왔어요. 시장이 안정을 취했다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지표와 실적을 보면 주가가 왜 안 갔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민간 고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 아시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간 고용이 일단 17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5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3배나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또 실적에서도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서 그 1조 9천억 불에 대한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바이든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에서 중도파인 의원 한 10명 정도가 6천억 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뭔가 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더 가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 시장의 상당히 딜레마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재료에도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그대로입니다. 뭐 변화가 없습니다. 31,272가 월봉으로 안착을 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돌파가 되면 정말 4,000포인트 열릴 수 있습니다. 열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적은데 일단은 뭐 고점대 있으니까 또 재료를 자꾸 시장에 내보내고 있잖아요. 시장을 내보내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굉장한 그 어려움이 많은 자리일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린이가 그 주식 계좌를요 1월 달에 14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폭풍 개설을 했는데 하루에 7만 개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있었냐? 있었습니다. 2007년도 6, 7월에 있었는데 6, 7월에. 근데 그 당시 2007년도 11월에 대꼭지가 나왔습니다. 2085.45.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주식중간을 보면서 느낀 게 1월 달에 개미가 얼마를 샀죠? 22조로 샀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들어온 1월 달 개미는 정말 개미인 겁니다. 시장에는 뭐 돈 많은 개미도 있고 적은 개미도 있지만 계좌 수로 보면은 22조 들어오고 정말 개미일 거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늘어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밀렸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린이들의 이 움직임이 시장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에는 신용대출이 지금 145조가 됐고 담보대출 21조가 된 상태에서 주린이까지 계좌가 늘어났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점에서 사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수익 나신 분들은 원금만 매매하시든가 원금보다 이익이 더 많다.
이익이 적다 그러면 이익만 가지고 매매 시대가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66 돌파되면 접근해라.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저는 3266이 꼭지가 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의미스러운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266은 여기서 올라간 만큼이 한 번 딱 준 자리예요. 보통 경우는 1배수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대꼭지가 형성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건스탠리에서도 그 신흥국들이 지금 정점을 지났다. 한국은 1월 달인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시그널 상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 지난번에 제가 빅스코리아 코스피를 보여준 거죠. 그것도 역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동학개미 운동 좀 얘기해 드릴게요. 동학개미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공매도 폐지거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IMF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공매도를 재개를 권고를 했죠. 시장에서는 만약에 공매도가 계속 유지되면은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뭐 3개월 정도 예상했는데 어저께 금융위에서 5시에 발표를 했죠. 5시 넘어서. 3시부터 회의를 해가지고요. 근데 1.5개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한 달 반, 달보름이 됐죠. 달보름이 돼서 결국은 이게 도움이 될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공매도가 우리나라한테는 이 개미들한테는 부빌 언덕이잖아요. 그거를 누군가는 이슈로 이용해가지고 계속 시장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일단락되는 과정이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을 한다는데 그거 뭐 공매도 치면 주가는 빠지니까 사실 다른 종목도 같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맞아요. 폐지가 아니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다. 어차피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말 기업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공매도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펀더멘탈이라든가 상황이 안 좋을 기업들은 공매도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공매도를 막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동학개미가 부빌 언덕이 없어진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시장의 투심이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가 없는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미국도 공매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을 쳤죠. 우리는 공매도를 한 번 더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가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투자가들에게 부빌 언덕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시장의 투심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이 상황이 주가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대응하냐는 부분인데요. 제가 수급적으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 수급이 별게 없는데 주가가 오르면 수급이 별게 없는데 내릴 때는 수급이 많아집니다. 내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죠. 그걸 또 누가 받아주냐면 개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140만 개의 개미가 정말로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개미라면 그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일 거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할 수 있어요. 왜?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다 올라오고 내려가다 올라오고 몇 번을 하니까 올라올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흔들리면 물량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이 공포가 와버리면 그때 빼기 시작하면 그게 다 매물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번에 개미들은 22조가 성공이라면 정말 대단한 개미들이 스마트 개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실패라면 이거는 엄청난 매물이 쌓여버린 거예요. 엄청난 매물이 쌓였다는 것은 시장에 갈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가지 않는 한은 지금 이 현재 개미들의 매수는 향후 시장에는 악성 매물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매매하실 분들은 절대로 위험한 리스크 매매는 하지 마셔야죠. 담보대출 쓰지 말아야 되고 딴 거는 빼거나 뭐 원금만 하거나 이런 식의 매매가 시장에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보이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여기가 후행 스팬으로 연장선에서 돌파가 됐다가 다시 회귀한 자리라서
여기서 만약에 윗꼬리가 이번 주에 생기면 이게 주봉이에요. 이번 주에 윗꼬리가 몸통의 절반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번쯤 쉴 만한 구간인 건 맞을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됩니다. 특히 캔들 보시면 음봉, 양봉, 양봉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패턴도 좀 만들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특히 현물에서 항상 외국 개인들이 쭉 사면 주가를 올리는데 요즘은 개미들이 사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 전에 주가 상승하는 패턴과 너무 달라진 상황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의 인사이트 시장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막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중심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요. 예, 확고한 매도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은 주식은 가져가시고 또 좀 수익 난 것도 챙길 부분도 있고, 네, 매도 전략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